안녕하세요. 프리뷰 N 팀장입니다. 1월 25일 NBA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는 오늘까지만 생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 바쁘네요. 어, 이 벤치 구간이 쉬러 내려간 다음부터 그러니까 주전 구간, 벤치 구간 서로 이렇게 반반씩 쉬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혼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방송이요. 분석 방송. 혼자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경기가 뭐 한두 경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뭐 어떤 분들은 뭐 전 경기를 다 하던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진정한 능력자 맞습니다. 와, 진짜 너무 빡세요, 요새. 뭐 데이터 정리해야 되지. 경기 클립 봐야 되지. 뭐 분석해야 되지. 또 국내 경기 데이터 분석하고. 이거를 혼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참 신기하네. 그 지금 방송이 늦어진 이유도 뭐 내일 또 해외 축구도 새벽에 있고, 어 이거 뭐 평일보다 더 바쁘니 정말 힘듭니다. 예, 힘듭니다. 그래도 일단 뭐 볼 건 다 봤습니다. 데이터들 다 봤고 클립도 다 봤고, 또 제가 좋아하는 경기들은 오늘도 뭐 꾸준히 지켜봤고, 특히 시카고 경기. 제가 좋아하는 팀들이 시카고, 오클랜드, 뭐 올랜도, 그런 팀들 좋아하는데, 어, 그래서 웬만하면 시카고랑 올랜도, 오클랜드는 제가 약간 좀 주관이 많이 개입되어 있어서 이제 그 경기 클립들은 물론 보는 건 제가 보는 거고, 예, 어, 다른 친구들이 보게끔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뭐 정말 바쁜 연휴입니다. 인디애나와 시카고 경기. 인디애나가 지금 7연패 중입니다. 인디애나 7연패 중이고, 7연패의 가장 큰 원인은 일단 뭐 팀의 가장 핵심적인 선수 할리버튼이 빠지면서 팀이 잘 돌아가지 않고 있고, 뭐 피닉스한테도 지고 있는 상황. 이날 폴이나 안 나왔나 모르겠는데, 피닉스한테도 지는 상황이고, 좀 상대하는 팀들이 강한 팀들이 많았어요. 덴버도 강한 팀이고, 오클라호마도 강한 팀, 미러키, 멤피스, 애틀란타, 뭐 뉴욕까지 다 강한 팀. 그나마 오늘 시카고가 이들보다는 조금, 시카고는 5할 승률이 안 되니까. 근데 오클라호마도 5할 승률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다른 팀들은 다 5할이 넘는 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핸디가 이렇게 좀 적은가 봅니다. 1.5. 예. 오늘 시카고와 애틀란타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카고 정말 잘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올 시즌 내내 그 백코트에서 문제가 되었던 이 수비도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특히나 백코트에서 정말 뭐 견고한 수비 보여주었죠. 드로잔의 수비도 좋았고, 뭐 도스무, 라빈만 조금 좀 그렇고, 뭐 카루소야 워낙 수비 잘하는 선수고, 그러다 보니까 어,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가지고 경기를 풀어갈 수 있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3점이 좀 터지지 않았다라는 점이 좀 아쉬웠고, 인디애나 같은 경우는 뭐 할리버튼이 없고 오늘 nem바드까지 지금 GTD인 상황인데, 만약에 nem바드가 오늘 결장을 한다면 시카고가 무난하게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nem바드가 지금 이 핸디는 nem바드가 지금 출장을 한다는 핸디거든요.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인디애나보다는 시카고가 조금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5경기 인디애나의 실점을 보면은 126점입니다. 리그 평균보다 10점이 높아요. 그리고 본인의 오버롤보다 10점이 높은 상황이고, 그렇다고 득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황.
시카고 같은 경우는 득점은 뭐 그대로고 실점이 한 4점 정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 예. 훨씬 더 시카고의 최근 경기력이 좋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주전 구간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마이너스 23, 11.4.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34점입니다. 34점. 물론 시카고의 벤치 구간이 인디애나의 벤치 구간보다 조금 약한 건 사실이지만 이 차이만큼, 이 주전 구간에서의 차이만큼은 아니다. 그리고 인디애나의 벤치 구간이 원래 7.2가 아니라 이게 15점이 넘었었어요. 예. 그런데 최근 경기에서 이제 벤치가 뭐 할리버튼이 빠지면서 하나씩 이렇게 땡겨 가잖아요. 예. 로테이션 하던 애들이 주전으로 올라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던 애들이 벤치로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그 벤치 구간에서의 경쟁력이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다음에 인디애나의 장점은 3점인데 예. 인디애나는 3점 시도율도 많잖아요. 41%. 장점이 3점인데 3점이 터지지 않고 있는 모습. 이렇게 똑같이 3점, 똑같이 33%다. 이렇게 된다면 오늘 경기는 시카고가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경기입니다. 게다가 뭐 인디애나 터너가 잘 해주고 있다고 하지만 예, 오늘 뭐 터너마저 빠졌으면 완전히 인디애나는 참교육 당할 뻔했는데 터너가 잘 해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단 부셰비치의 존재도 지금 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물론 스피드 면에서는 터너가 좀 빠르기 때문에 부셰비치가 따라가기 좀 힘들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예, 있기는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터너가 아무래도 어떤 그 부셰비치의 어떤 높이를 부담스럽지 않을까 예, 라는 생각도 들고 전반적으로 프론트 코트, 백코트 모두 인디애나보다는 시카고가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아울러 최근 인디애나의 실점이 많고 그 다음에 시카고의 실점은 적고 그 다음에 인디애나의 득점은 또 적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핸디 237.5는 조금 높아 보입니다. 예, 높아 보입니다. 이게 직전 경기, 예, 직전 경기에서 233점이었죠. 예, 즉 10월 27일 날, 예, 뭐 한창 뭐 2달 전 얘기인데 석 달 전 얘기군요. 예. 이때 당시와 비교해 봤을 때도 높은 핸디 그리고 이 정도 핸디가 높은 핸디가 아니라 높은 기준점, 예, 언어버 기준점. 그럼 이러한 높은 언어버 기준점이 생기는 이유를 저는 딱히 찾지 못하겠습니다. 게다가 오늘 시카고는 백투백 경기이고 그 다음에 인디애나는 최근 득점력이 좋지 않다. 물론 시카고가 백투백 경기에서 그렇게 약하진 않습니다. 예, 약하진 않은데 거의 비슷해요. 한 5점 정도 떨어지네요. 예, 실점은 똑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카고가 오늘 경기 어저께 그 플레잉 타임도 어느 정도 조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경기는 시카고가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뉴욕과 클리블랜드 경기는 현재 뉴욕은 퀴클리가 GTD고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는 미첼이 GTD인데 이 미첼이 나올 것 같거든요. 예, 만약에 뭐 미첼이 나온다면 클리블랜드 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이애미 보스턴 이 경기도 제가 봤는데 일단 보스턴은 오늘 스마트와 뭐 윌리엄스도 GTD예요. 예, 윌리엄스도 GTD인데 중요한 건 스마트와 브록돈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스마트와 브록돈 모두 못 나왔어요. 예, 모두 못 나왔고 결국은 100점도 못 넘겼습니다. 보스턴이. 예. 저희 NBA 오늘 추천 라인에 있었던 경기인데 올랜도 프랜승을 드렸었죠. 이런 이유에서예요. 예. 스마트와 브록돈이 오늘 경기 못 나온다면 분명히 득점에서 좀 뻑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테이텀과 브라운이 둘이 합해서 52점 득점했습니다. 52점 득점했는데 오늘 경기 보스턴이 98점 득점했다.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다른 선수들이. 예. 그래서 스마트와 브록돈의 어떤 출장 여부를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
만약에 두 명 다 못 나온다면 이건 마이애미 사이드입니다. 예. 백코트에서 테이텀, 브라운 뭐 있다고 하지만 이게 테이텀과 브라운이 48분을 다 뛰는 게 아니잖아요. 예, 기껏해야 많아야 한 38분에서 40분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8분에서 10분 정도 그 부분을 보스턴이 못 버텨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보스턴에 오늘 이거는 지금 최근 5경기니까 이게 16.6점이지, 오늘 경기 벤치 구간에 그 저기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0 몇 점인 걸로 아까 제가 확인했는데 마이너스 13점인가 14점으로 제가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벤치가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보스턴에서 제가 누구 봤냐면은, 야, 쟤 너무하다. 누구였지? 보스턴에서 어 잠시만요. 보스턴에서 제가, 프리차드. 야, 프리차드가 31분 뛰었는데, 이 스마트랑 브록돈이 있을 때는 전혀 뭐 볼 수 없는 그런 플레이. 그 다음에 뭐 거의 너무 뻑뻑한 그러한 어떤 볼 핸들링 뭐 이런 것들 보여주면서, 야, 정말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게다가 마이애미가 최근 경기력도 좋고요. 그 다음에 승리한 팀들 보면 뭐 뉴올리언스, 미르워키, 오클라호마, 예. 이게 다 준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 팀들과의 경기에서 상당히 무난하게 승리하는 모습이고, 다만 마이애미가 지금 히로가 3점이 터지지 않고 있어요. 예, 히로가 3점이 터지지 않고 있지만 지금 백코트에서 올라디포 그리고 빈센트가 벤치에서 상당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뭐 라우리아 뭐 워낙 자기 몫은 해주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버틀러 꼬박꼬박 득점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아데바요 프런트코트 페인트존에서의 어떤 득점력은 상당히 좋은 상황. 오늘 당장 아데바요를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보스턴에서. 물론 뭐 윌리엄스가 오늘 GTD인 상황인데, 뭐 윌리엄스가 없다면 뭐 호퍼드나 또는 뭐 코넷이 맞겠지만 힘들다고 보고, 예, 힘들다고 보고, 이 경기는 최근 흐름 좋은 마이애미 사이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 실점 105점, 예, 108점인데 실점이 더 줄어들었죠. 105점. 그다음에 3점이 좀 안 좋은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변수라면 변수일 수 있어요. 예. 마이애미 3점이 너무 안 터져요. 히로가 너무 폼이 안 좋아요, 요새. 히로가 대부분 3점을 거의 던지고 있는데, 히로의 3점 최근 적중률이 처참합니다. 히로가 많이 이거 오버롤이죠. 그렇지, 오버롤이죠. 예. 히로가 18.5%. 예. 아까 보셨죠? 오버롤이 30 몇 퍼센트였잖아요. 오버롤이 37%였는데 최근 5경기는 18%예요. 18%. 예. 5개 던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빈센트가 좋은 3점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마이애미의 현재 수비라면은 보스턴의 어떤 백코트진들을 충분히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브록던과 스마트가 오늘 출장을 한다. 그럼 패스를 하시기 바랍니다. 패스를 하시고, 예, 패스를 하시고 차라리 언더사이드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출장을 한다면. 예. 근데 만약에 출장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마이애미 승, 그 다음에 마헨승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뉴올리언즈와 덴버는 패스했는데, 덴버는 지금 요키치랑 포토주니어가 지금 GTD예요. 그래서 이건 요키치가 있고 없고는 상당히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패스를 했고, 그다음에 댈러스와 워싱턴 경기입니다. 댈러스 같은 경우는 뭐 최근 폼이 너무 좋지 않죠. 예. 뭐 마이애미 경기에서 승리했다고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폼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예.
뭐 클리퍼스한테도 졌고 애틀란타, 포틀랜드한테 두 번 다 졌고. 음, 가장 눈에 띄는 스탯은 이거예요. 예. 돈치치의 오버롤이 33.6점, 평균 득점이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플러스 2.9인데 최근 5경기 보면은 21점, 12점이 줄어들었어요. 12점.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3점이니까 아까 플러스 3점이었죠? 그죠? 플러스 3점이니까 마이너스 6점에 지금 10점이 득점이 줄어들었으니까 마이너스 16점. 그러니까 지금 댈러스의 평균 득점에서 돈치치가 마이너스 16점을 까먹는다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뭐 돈치치가 까먹는다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하여튼 평균 득점에서 마이너스 16점 정도의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 댈러스의 총 오버롤에 마이너스 16점의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도 그렇게 지금 얼추 비슷하게 계산이 나와요. 오버롤이 112점 득점하고 있고 112점 실점하고 있거든요. 댈러스가. 근데 지금 121점이면 거의 9점. 9점에 그 다음에 득점은 3점 정도 줄어들었으니까 마이너스 12점. 그죠? 예. 뭐 대충 지금 돈치치의 어떠한 다운 템포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팀의 활력을 좀 잃어가는 느낌입니다. 물론 오늘 워싱턴은 포르징기스가 결장을 합니다. 예, 포르징기스가 결장을 하는데 사실 포르징기스는 솔직히 뭐 키 큰 슈터잖아요. 예. 프런트 코트에서의 어떤 몸싸움을 별로 안 좋아하고 잘 들어가지도 않아요. 예. 포르징기스가 리바운드 보면은 3.8개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빅맨이 리바운드 3.8개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오버를 보면 6.8개 하고 있는데 최근엔 3.8개 하고 있다. 예. 그만큼 프론트 코트 들어가는 거를 꺼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오히려 저기 뭐야 포르징기스를 믿는 것보다는 포르징기스를 믿는 것보다는 다른 뭐 쿠즈마 리바운드 7개 하고 아브디아 어떻게 이런 애들이 더 잘해 리바운드를. 예. 아부디아도 최근 뭐 상당히 뭐 최근 준수한 어떠한 뭐 활약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쿠즈마 뭐 좀 뭐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게포드도 뭐 준수한 활약 보여주고 있고 빌이 최근 좀 득점력에서는 부진하다. 하지만 수비만큼은 안정적이고 몬테모리스 역시 볼핸들링 역할 잘해주고 있다. 워싱턴은 이 쿠즈마가 좀 변수입니다. 쿠즈마의 폼이 좋으면 전반적으로 팀이 올라가는 상황을 많이 보여주고 쿠즈마의 폼이 다운되면은 뭐 팀이 영향을 같이 받아서 꼬꾸라지는 걸 종종 보는데 일단 워싱턴은 쿠즈마만 잘해주면 돼요. 예, 쿠즈마만 잘해주면 되고 하여튼 뭐 댈러스와의 양팀의 어떤 스탯을 비교해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워싱턴이 지금 꿀리는 스탯이 절대 아닙니다. 벤치 구간에서도 훨씬 더 워싱턴이 좋고 댈러스의 벤치 구간 마이너스 1.2 예.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이 핸디가 7.5점이라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예. 핸디가 7.5점이라는 좀 이해가 안 되고 물론 워싱턴이 원정 경기에서 뭐 한 5할 승률 정도 보이고 있고 댈러스는 6할 정도의 승률을 보이고 있다. 홈의 이점은 분명히 댈러스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댈러스가 승리를 한다라도 이걸 극복하면서 승리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이걸 극복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댈러스의 최근 실점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워싱턴의 득점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뭐 이런 걸 감안해 보았을 때는 다득점 예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워싱턴의 플러스 핸디캡 승 추천드리면서 다득점 예상합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피닉스 샬럿도 패스를 했습니다. 피닉스 샬럿도 패스를 했어요. 일단 뭐 만약에 샬럿에 볼이 출장을 한다면
볼이 출장을 한다면 저는 샬럿 프렌도 괜찮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일단은 예, 패스를 했고 그 다음에 레이커스와 클리퍼스 경기인데